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401 회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47번째 무역의 날을 맞아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무역인 여러분과 내외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수출이 지난 10월 말 현재 3,800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2009년 연간 수출액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은 4,6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여 세계 수출 순위 7위, 교역 순위 9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우리가 거둔 성과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부진하고 주요 국가 통상 마찰과 환율 분쟁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달성한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꼽혀 여러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인, 특히 무역인 여러분들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무역인 여러분, 올해는 우리 무역업계가 매우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눈부신 무역 성과와 아울러서 우리 무역 관련 주요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의 한국 무역과 한국 경제의 저력을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상해 엑스포에 국가관과 기업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앞선 기술과 고유한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새로운 측면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정치 경제의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선진국이 마련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따르는 국가에서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리 무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계는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무의 수행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국격의 상승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 그리고 무역을 통한 인류 선진국으로의 조기 진입이란 막중한 임무가 우리 무역인의 두 어깨에 지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상황이 제각기 다를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등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구조조정, 기술과 신상품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로 향상된 우리나라와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G20의 성공적 개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상품의 제값받기는 물론 시장별 차별화 전략에도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G20의 성장 지향적 개발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 무역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무역인들은 세계가 놀랄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 선진국을 향해 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역의 지속적인 역할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47회 무역의 날이 우리 무역업계가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자축함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높은 새 출발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무역의 날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개회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계 무역의 중심을 향한 도전, 한국 무역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의 비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며 세계 경제 중심에 당당히 선 원동력은 무역이었습니다. 선진 무역 강국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며 글로벌 모델을 움직이고 있는 강한 무역인의 힘을 믿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세계 수출 7강 달성. 지난 50년간 한국의 무역 규모는 192배 성장하였고 2개국에 불과했던 교역 대상국도 230여 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딛고 수출입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 무역은 한국을 세계 중심에 서게 한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자유무역의 강한 의지와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 무역 장벽을 허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 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세계 무역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지만 이제는 원조를 하는 무역 강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세계 무역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어 수출 증가와 함께 막대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무역인은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세계 경제의 다극화, FTA의 본격적 확산 등 새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중남미와 아세안,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FTA 시대를 대비한 선진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국 무역의 새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7강을 넘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개막을 위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시작합니다. Made in Korea number one. Made in Korea number one. 세계 어딜 가도 인정받는 한국 상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wards working together with Korean companies. 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해주는데 무역이 정말 효자입니다. 세계 수출 7강! 대한민국 무역 화이팅! 네. 세계를 향한 한국 무역의 끊임없는 도전을 담은 비전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진정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또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께서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무역의 힘, 대한민국의 자랑.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 수상자 여러분께서 단상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한국 무역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무역의 날 유공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훈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훈장증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범식,
귀하는 무역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금탑 산업 훈장 2010년 11월 30일 대통령. 금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일성 회장 장세일 축하드립니다. 금탑 산업훈장 KC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봉 네, 축하합니다. 은탑 산업훈장 STX 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여혁종 네, 축하합니다. 은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파트론 대표이사 김종구 축하드립니다. 은탑 산업훈장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회장 최한영 축하합니다. 동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삼탄 대표이사 이찬의 네, 축하드립니다. 동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진합 부사장 박중서 네, 축하드립니다. 철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SFA 대표이사 배효점 철탑 산업훈장 대신금속 주식회사 이사 주영진 네, 축하드립니다. 석탑 산업훈장 K회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성권 석탑 산업훈장 솔라월드코리아 대표이사 박현우 산업포장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동신 네, 축하드립니다. 산업포장 주식회사 재현 대표이사 이만재
대통령 표창 주식회사 유창 대표이사 조용선. 대통령 단체 표창 울산광역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들께서는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바로 네, 수상자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공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마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출의 탑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100억불 수출의 탑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귀사는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한 결과 100억불을 초과 수출하였으므로 이에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통령. 80억불 탑 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축하합니다. 40억불 탑 주식회사 효성. 축하합니다. 10억불 탑 동부제철 주식회사. 네, 축하드립니다. 3억불 탑 BKLCD 주식회사. 1억불 탑 주식회사 S에너지. 네, 축하드립니다. 7천만불 탑 사조 CS 주식회사. 축하합니다. 7천만불 탑 주식회사 경동 나비엔. 5천만불 탑 서한 글로비즈 주식회사. 네, 축하드립니다. 3천만불 탑 주식회사 SBS 콘텐츠 허브. 1,000만불 탑 주식회사 유니백. 네, 축하드립니다. 500만불 탑 핫 CCTV 주식회사. 네, 축하드립니다. 300만불 탑 주식회사 대한 엔들레스 펠트. 축하드립니다. 100만불 탑 슈넬 생명과학 주식회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바로 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무역인의 날에 아주 축하하고 잔치할 날이기 때문에 표정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기빈 여러분, 47번째 무역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해 맞이 않습니다.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라는 많은 분들,
또 수출탑을 받으신 많은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생존과 번영의 역사였습니다. 무역은 대한민국 번영의 원천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무역 대국의 원대한 꿈을 향해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도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을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사 공격이라는 점에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며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는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나 환율과 정시 등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숙됐고 국제사회의 신뢰 또한 높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양호한 경제정책과 한국의 강력한 경제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과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액은 4,6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7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무역 입국의 꿈을 담아 무역의 날을 제정한 지 반세기 만에 이룬 계가입니다. 또한 예측컨대는 내년에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는 경제 대국의 분명한 증표로 지난해 미국 등 5나라만이 이를 달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동토의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방 곳곳을 누비며 열정과 노력을 바친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과 근로자 여러분,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워싱턴에 급히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호무역제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스탠스틸을 강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무역 환경을 극복하자면 새로운 무역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을 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했던 G7의 비중은 이제 3분의 1로 줄었고 G20 국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수출의 3분의 2 이상이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신흥국, 개도국과의 무역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도한 개발 의제 역시 해외 시장의 장기적인 확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이 중요하고 개도국과 신흥국 시장이 세계 경제와 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인프라와 인력, 성장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과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적극 진출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는 중소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시야를 세계 시장으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40%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TA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세안 10개국과 EU 27개국, 인구 12억의 인도, 남미의 칠레, 이르기까지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과 FTA를 마무리 짓게 되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이자 자유무역의 중추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수출금융과 수출입 물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함으로써 무역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FTA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만들자면 제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된 힘과 노력이라면 그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저력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무역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47번째 무역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무역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는 여러분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수출 7강을 달성한 우리 무역인의 공로와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이 G20 시대에 걸맞은 우리 무역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역의 날 기념 오찬을 곧이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여성 기업인인 주식회사 URG의 전희형 대표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URG 대표 전희형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큰 행사에 건배를 제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수출 7강 달성으로 어느 해보다 올해 무역의 날 행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셨습니다. 와중에 갑자기 발생한 국가 위기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는 대통령님께 격려의 박수를 전하는 게 어떨까요? 수출 세계 7강 달성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층 더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역인들이 힘을 모아 더 굳건하게 다지는 마음으로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 네, 전희형 대표께서 건배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신 무역인 모두에게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테이블에 준비된 차와 후식을 드시면서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올 한 해 해외 시장에서 강한 도전 정신을 발휘해 주신 의지의 무역인과 또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외국인 근로자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 시장의 발전 설비를 수출 중인 대동 IM 주식회사 박지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5천만 불 수출의 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대동 IM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지수입니다. 어, 6년 전 아프리카 수단의 동글라 지역에 폐허된 발전소 복구공사를 계약하고 저희 직원 6명이 아프리카 동글라 지역의 발전소 복구 공사를 위하여 거기에서 2달 동안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또 대기 온도가 55도가 되고 물이 없어서 나일강물로 목욕하면서 2달 만에 발전소 복구 공사를 끝내게 되고 그 전력을 동글라 지역에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력을 송출하고 난 뒤에 바로 동글라 지역의 시장과 또 주민들이 양고기와 수박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할 때 저희가 왜 아프리카 이 땅에 왔으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아프리카 수단의 분쟁 지역인 다푸르 지역의 지역 발전소를 포함하여 40개 발전소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또 2개의 전신주 공장을 건설하여 하루에 100개씩 전신주를 생산하고 있고 또 2개의 변전소
공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맞추어 수단 정부에서는 저희 회사에 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부터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 시작하여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의 수출의 탑을 작년까지 수상하였고 올해 5천만 불의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기업인과 출중하신 무역인 여러분을 모시고 또다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수상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1억 불, 3억 불, 5억 불 수출의 탑을 계속 도전하라는 의미를 새기며 또 앞으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인지를 의미를 가지는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대동IM 주식회사 박지수 대표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대산전 주식회사 내윈 반보 사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윈 반보 씨는 베트남에서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셨지만 이제 회사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Xin chào. 저는 베트남에서 온 레윈 반보입니다. 방금 제가 한만 신짜오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산에서 있는 세대산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는 수준품인 온장고와 롤러 선반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먹고 싶어 어렵고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도 중급고 수준도 많이 해서 보람도 있으면 2년 전에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에 이증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덕분에 회사에서 베트남 사람 저 한 명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두 8명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베트남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국과 더 가까운 지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수준도 많이 하고 인도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베트남에 돌아가서 제 사업은 꼭
해보고 싶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대산전 주식회사 내윈반보 사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평소에는 지금보다 한국말을 좀 더 잘하시는데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신 업체 대표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분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0만 불 탑은 수출의 탑 중에서 가장 작은 탑이지만 이분들 중에서 앞으로 1000만 불 또 나아가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업체가 많이 나오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미래 한국명의 주인공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어디에 계시죠?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테이블에 있네요. 네, 오늘 멋진 무역 선배님들 보면서 보다 높은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학업에도 좀 정진을 하셔서 이 미래 한국무역을 주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정부와 업계의 수출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한 발표가 시작됩니다. 네, 내빈께서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께서 G20 시대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G20 시대 무역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G20 시대와 우리 무역, 국제무역 환경 변화, 무역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G20 시대와 우리 무역입니다. G20 시대의 의의를 무역에서 살펴보면 과거 미국, EU 등 구미 선진국 중심의 세계 무역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G20 체제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G7의 10억 시장은 G20에서는 40억으로 4배 커집니다. 우리 무역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발판으로 금년 세계 수출 7위의 G20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이어가면서 G20 시대에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무역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G20 시대의 국제무역 환경 변화입니다. G20 시대의 무역 환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경제의 다극화, 둘째는 세계화의 확대와 동북아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의 심화, 그리고 FTA 확산 등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다극화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G20 40억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신흥시장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신흥 개도국이 선진국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세계화의 확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글로벌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분업구조가 과거의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도 글로벌 역량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무역 거래 형태가 변화하는 등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응한 무역 인프라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G20 시대의 무역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계무역 G7 진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선진무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망 타깃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중국,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아세안을 유망 타깃 시장으로 잡아 이들 지역과의 교역을 2009년 3,660억 불에서 2015년 7,440억 불로 확대하겠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시장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중국, 인도, 아세안은 소비시장 교역 확대와 신성장 분야 진출이 핵심 전략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아세안은 FTA와 한류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흥시장별 중심국가와 전략적인 FTA를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개발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코트라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대폭 늘리고 신흥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동반 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글로벌화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합 운영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해외 투자의 진출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한 무역 실무 인력의 수급 원활화 등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20 시대에 대비한 선진 무역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수많은 FTA 협정들 또 비관세 장벽의 증가 등에 따라서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질과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서 국가 차원의 무역 통상정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무역 통상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신흥시장별로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등 신흥시장 정보조사 연구체계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무역 대상국별로 관세, 규격 인증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된 통합 무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원산지 관리 증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 인력 양성 과정에도 FTA 강좌를 신설하는 등 FTA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온라인 기반의 무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자무역 이용률을 2015년까지 75%로 높이고 글로벌 B2B 사이트 진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플랜트, 조달 등 신무역 분야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 플랜트 SOC 등 프로젝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조달 전문 대행업체 육성 등을 통해서 해외 조달 시장에 대한 수출 규모도 2015년까지 1천억 불로 늘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수출이 5천억 불을 넘어서 무역 일조불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발표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역 일조불 시대를 열고 세계 무역 대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경제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께서 G20 시대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께서 포스트 G20 업계의 무역 확대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 부회장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G20 업계의 무역 확대 전략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코리아 프리미엄 조기 실현, 개도국과의 교역 파트너십 확대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G20의 의의와 무역업계 과제입니다. 얼마 전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비즈니스 서밋은 G20 정상회의 완결성을 높인 혁신적인 시도로 세계 정상급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G20으로 형성된 코리아 프리미엄을 한국 무역 제도약의 정기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G20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개도국과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은 코리아 프리미엄 조기 실현과 개도국과의 교역 파트너십 확대로 잡고 세부 내용은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의 조기 실현입니다. 우리는 수출 규모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이 더욱 심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가치가 90일 때 시장 가치는 83으로 디스카운트가 7포인트나 됩니다. 품목별로는 브랜드 파워가 중시되는 소비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경우 7인대 비해 화장품은 21포인트나 됩니다. 따라서 G20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선 제값받기와 명품 개발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고가 시장 프리미엄 마케팅을 위해 해외 유명 백화점 등의 에이전트를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빅바이어와 국내 우수 제품 간 매칭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빅바이어 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저가 신흥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차원에서 G20 의전 상품전을 개최하고 미들 마켓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과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서밋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유지,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에서 성사된 많은 CEO 미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주력하고 내년 10월 비즈니스 서밋 참가 기업을 초청해 녹색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비즈니스 서밋 모델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G20으로 창출된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G20을 계기로 2012년까지 세계 8위의 국제회의 산업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G20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G20 플라자를 코엑스에 조성하고 정상회의 개최로 축적된 경험을 주변 개발 계획과 접목시켜 코엑스를 세계적인 명품 컨벤션 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도국과의 교역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근본 G20 회의에서 개발 의제는 개도국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금을 짜는 방법을 알려줘 성장을 본격화하고 세계 경제 균형 회복에 기여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도국과의 교역량에 비해 개발 협력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도국 발전은 우리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한국이 개발 협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개도국의 무역 인프라 확충 참여 및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충 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한편 유유 설비 무상 지원으로 G20 개발 의제를 실천하고 펌프물에도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정부와 공동으로 생계 관련 기술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개도국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최빈 개도국 무관세 확대 계획을 원자재 안정 공급 및 글로벌 소싱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국과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수입 확대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공정무역 관행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은 공정무역 등 CSR 이행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이를 소홀히 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정무역 아카데미 등을 통해 기업의 동참과 소비자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동북아 정세는 섣부른 낙관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역업계가 솔선수범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께서 포스트 G20 업계의 무역 확대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무역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